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전북현대 출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람석 곳곳에 전북현대 축구단 대표와 감독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응원은 없었고 팬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집니다. 그 희대 총국이었던 그 앰프 사태가 발발한, 사실 구단보다도 또 시에 바라고 싶은 게 시에 우범기 시장님 네, 이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거 썸네일로 뽑아주세요. 네네네. 한 주간의 뉴스 중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그리고 놓쳤던 뉴스 한술 더 떠서 깊이 맛보는 시간이죠. 취재 중 진담 시즌2.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날까지 저희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러분들. 진짜. MC 허재미고요. 저와 함께할 두 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현 작가님, 네. 롱타임 노씨입니다. 와우, 나 나왔다. 예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제 옆에는요, 오늘 그가 선글라스를 벗어 제껴버렸습니다. 휘 기자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불만인가요? 아니, 그냥 느낌을 느낌인가요?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안경을 좀 써봤고요. 최근에 이제 투덜이에서 또 슈퍼마리오 휘 기자로 또 변신했습니다. 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죠. 슈퍼마리오를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를 또 위에 싸워주셨던 우리 독립군을 뜻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아니 저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바라보는 많은 지인들이 독립보다는 매국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서 아닙니다. 충분히 저기 일본 순사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데 계절이 정말 축제의 계절, 페스티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입니다. 5월. 두 분 좀 축제 잘 즐기고 계실까요? 잘난 척한다, 잘난 척. MC 어제 뭐가 있어 하고 싶은 뭐가 말이 있어, 지금. 뭐야? 행사장 곳곳에 저를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 윙크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오늘도 정말 그 핫하디 핫한 전북대학교 축제를 제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녹화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요. 늦게 끝내려고. 오늘이 이제 전북대 싸이가 또 오셔가지고 방방 아마 와서 모셔와야죠. 네. 와서 아마 즐기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뛰어노는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대학 축제에서는. 그렇죠. 이 대학 축제의 어떤 그 기분처럼 좋은 뉴스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한번 뉴스 한번 맛보기 들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지역을 달군 핫한 뉴스들을 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지에서도 이 관련한 기사들을 많이 쏟아져 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간 성과와 또 우리 전북 지역민들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5월 10일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용산에 둥지를 틀고 이른바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윤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 사업 추진 속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제가 저도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을까 어떨까 할까라는 뭔가를 하나 찾아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보여서 조금 큰 거 하나 갖고 왔어요. 딱 그 사진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만평이거든요. 만평. 전북일보의 정윤성화백이 그린 만평인데 가운데 글자가 아주 크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네요. 일방통행이라고 딱 들어가 있네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작가님의 의견은 저 만평과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휘 기자님에게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수신료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민합니다. 현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없지만 과거의 말씀을 드리면 저 일방통행이라는 전국적인 이슈들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 농업, 민생경제, 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이분법적인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북과 관련해서는 공약 이행률이 이제 핵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선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전하고 있나요? 네, 선전하고 있죠. 아니 공약을 7개 핵심 공약하고 140여 개 국정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놨는데 일단은 아무튼 대표적 공약 과제는 얼추 뭐 이행을 시작했다. 이행이 시작됐고 들어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맹점은 한 2가지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2가지. 뭐냐면 그 윤석열 정부가 취임 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한 게 이미 전라북도가 추진하거나 추진했던 법안이라든가 정책이에요. 새만금이라든지 새만금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 중심지 지정. 그러니까 이미 몇 년째 전라북도가 추진했던 거고 또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100%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이거는 좀 의문이 좀 낳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약 문제를 짚어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재상금융중심지 지정 맞아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제 새만금과 국민연금공단을 다녀오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지역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래서 재상금융중심지가 좀 부정적이고 제가 지역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했던 동서횡단 철도, 도로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직 이제 이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좀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대강법, 대도시 뭐 교통망, 뭐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 전북은 소외됐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해야 된다는 이 법제화 작업하고 또 공공의료 확대라는 그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런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저는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나눠가지고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도민들과 정재계 이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해주고 대광법 등 전북 현안풀이가 좀 시급하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거죠. 방금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좀 노력해달라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신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용산에 대통령실을 이전했을 때 도어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출근하면서 출근길 토크가 기자들의 있었죠. 질문을 받겠다. 근데 이제 중단된 지가 벌써 넉 달, 5달이 지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단적이고 또 논리 비약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소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 경제를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외교, 안보 중요합니다만 이 지역에서 봤을 때는 외교 안보가 지역 균형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버리게 하는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게 하는 블랙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외교와 안보를 좀 잘 정리를 하고 민생 경제, 시민들,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좀 강구가 돼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그 소통 말씀하셨는데 지역 언론 패싱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협회에서도 그 문제 제기한 것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소통의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뭐 지지를 보내신 대통령 정도 되면 그 기자들 만나서 밥 한번 합시다 이것보다는 정말 대통령의 정책,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을 그 긴밀하게 좀 설명하고 하는 그런 소통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런 점을 어떻게 좀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뭐 지지도라든가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도어 스태핑도 이 대통령실에서는 뭐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통의 부재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얼마 전 연휴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새만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KBS 전주 보도입니다. 140mm 비에 잼버리 야영장 물바다 여름폭우 어쩌나라는 기사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농사를 앞두고 벼농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가뭄 해소에 단비가 내렸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둔 새만금이 이번 폭우에 곳곳이 물웅덩이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야영장에 텐트를 칠 수 없을 정도,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행사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도 이렇다 그러면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예견됐던 일이라는 거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언론 보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거 점검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잼버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잼버리 예정물지가 이제 새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새만금의 야영장 규모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한 20개. 그 정도로 넓어요? 20개 정도가 들어설 만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70여 개 나라 4만 3천여 명 현재까지 참가자, 지도자하고 네. 그다음에 스카우트, 학생들 우리가 참여할 예정인데 뭐 최근에 뭐 20여 텐트를 뭐 이렇게 시범 네. 설치해 가지고 뭐 체험도 하고 사전 예고를 하는데 지금은 물이 빠졌겠죠? 아 지금도 안 빠지면 안 되죠. 수영장도 아니고. 이런 점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반 시설이라는 게 이제 배수로가 핵심 아닐까, 네. 핵심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기반 시설 조성률이 80%를 조금 웃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아까 우리 김노현 작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 대회 운영 좀 차질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거죠. 휘 기자님 걱정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게 4만 명이 넘게 오는 정말 거대한 행사잖아요. 잘 될 거예요. 그래요? 예, KBS가 또 주간 방송사니까. 저희가 또 잘 되길 바라죠. 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잘 되길 바라는. 대회 조직이라든가 전라북도나 유관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태풍, 집중호우. 이게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울 거란 말이에요. 덥고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 확실하게. 제가 말하는 건 이 경험을 하고 이 날 것을 즐기는 게 세계 잼버리의 이념이자 가치관이고 태도인데 이런 거를 저희 시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만전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이나 전라북도 유관기관들이 관심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세계 잼버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그렇죠.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의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덮기보다는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휘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언론도 그리고 조직위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사 자체가 뭐 잘못되라는 저주의 그럼요.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잼버리는 마무리 짓고요. 안전하게 펼쳐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중앙신문 보도입니다. 전북 특자도 2차 전지 메카 총력이라는 기사인데요. 전북 특별자치도가 2차 전지의 메카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난 3일 전북 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2차 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서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요, 김관영 도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 도내 기업인들이 정말 각지에서 거든요. 그야말로 전북을 대표하는 출향 인사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2차 전지가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2차 전지, 새만금에 꼭 유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두 분 이 기사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전북 특자도가 별도고 2차 전지가 별도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구문을 져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출범식 위원회 구성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언젠가부터?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먼저 앞서는 이게 있고 그리고 보니까 2차 전지를 다른 지역도 열심히 그렇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포항이라든지 울산도 지금 경쟁을 그렇더라고요. 하고 있거든요. 뭐 충북, 음성군 뭐 등등등 이런 것도 되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목소리만 높여서 속빈강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앞에서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들 점검했었는데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정치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의 힘도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도 좀 설득을 좀 해가면서 전북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이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게 이제 전라북도가 요즘 신이 난 것 같아요. 왜죠? 어쨌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뭐 좋은 분위기라고 고무적인 분위기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이제 2차 전지 메카 급부상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기사가 있어요. 나왔어요. 뭐 LG부터해서 네. 한중 뭐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될까요? 합작 네. 법인이 이제 설립되면서 그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를 새만금 산업단지에 관련된 소재 공장을 짓겠다. 직접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런 얘기여서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겠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 얼마나 이 조세라든가 세금 특례라든가 뭐 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전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과제고요. 네네네.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일반 언론에서 쓰는 게 앵커 기업이에요. 앵커 기업. 그러니까 앵커라는 게 다치잖아요. 이건 게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 지금은 없어. 리더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리더 기업인 게 첫 번째 기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소재잖아요. 네. 뭐 양극재를 만든다든가나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무슨 소재를 만든다. 그렇죠. 이런 소규모 분야에 그 기업들만 투자를 한다는 건데 네. 중요한 건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배터리를 핵심 기업 배터리를 뭐 수요가 있는 기업 또 배터리를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만 2차 전지가 실제적으로 새만금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 고용 효과가 그 아리백처럼 재생에너지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나 어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정치권은 유치한 거에 열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분석되지 않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별자치도는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2차 전지는 앵커 기업, 대표 기업과 대표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기사 헤드라인용의 유치만이 아닌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모두가 좀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좋네요.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네, 감독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전북현대 창단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전북현대의 이야기를 그게 뭔데에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매불쇼 수요 난장판에는 최욱 선배님과 정영진 선배님이 계시다면 KBS에서는 저와 휘 기자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휘 기자님 2부에도 함께해 주시죠. 자, 오늘 취재중 진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전북현대 사랑하시는 분들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전북 닭공 전북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최근 주춤도 아니고요. 휘청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김상식 감독 퇴진 압박 끝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 감독이 물러난 부재 상황인데요. 전북 현대모터스 그동안 과정과 현재 그리고 미래 오늘 진지하게 그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악마 전주주의 부운영자 그리고 전북현대 서포터즈 박태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아마 이 태준님이 지금 긴장하신 게 아니라 이 전북현대 지금 상황을 좀 표정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운 비주얼 때문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자 일반 관종이고. 관종? 예, 관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축구 본격적으로 본 건 한 17년,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예, 전북현대 서포터즈 그 소모임 전북사랑 지금 2년째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붉은 악마 전주지에서 부운영자하고 있는 박태주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출마해도 되겠어. 프로필이 많아.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은 죄가 많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북현대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이 붉은 악마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네. 일반 직장인이시지만 이 팬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오늘 저희는 이 축구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정말 전북 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주님은 축구를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되셨죠? 뭐 초등학교 때는 이제 외사촌형 따라서 축구장 좀 오다가, 그러니까 뭐 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때 보는 것도 좀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 거는 이제 독일 월드컵 때 제가 이제 고3이었는데 2006. 예, 그때 그냥 고3이었어요? 네, 고3이었는데 그냥 어리네요. 예, 나이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교복 입고 거리 응원 나갔던 게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었나. 저기 태준님 고3이면은 한창 공부하실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재수했습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또 아픈 부분을 제가. 즐거운 남들 하는 거 다 해봐야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일이 축구 산업 쪽은 아니시라고 들었고 일반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이 축구의 매력 그리고 또 전북현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뭘까요? 우선 축구는 예, 직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제만 듣는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축구에 과몰입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듣지만, 때로는 종교 같기도 하고. 그 팬들은 그 주말에 또 아니면 평일에 경기 한 번의 승리, 그 다음에 좋은 플레이에 그 주의 초반에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다음 주가 또 행복해지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기면 월요일날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오늘 경기 지면 월요일 좀 씁쓸하게 시작하고, 이런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전북현대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사실 그 직장을 구함에 있어서 전주에서 그러니까 전주가 좀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참 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좀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전북현대 경기 그래도 부담 없이 보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 휘 기자님도 주변에 보면 정말 전북 팬 많죠? 저희는 지금 육아휴직 우리 박웅 기자라고 있어요. 박웅 기자하고도 이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도 같이 이제 해설도 하고 했었는데 뭐 박웅 기자도 있고 축구 팬들이 아무튼 전북은 이제 축구 명가니까. 그렇죠. 저희가 처음 섭외를 한 게 2주 전입니다. 네, 그때는 김상식 감독이 감독직을 수행을 하실 때예요. 네, 그때였죠. 네.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였는데 저희가 전화드렸을 때 그때 좀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뭐 분위기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무튼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이제 올 시즌 딱 개막전 이제 울산에서 원정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딱 전반 20분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4월 말까지 너무나도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고,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3월 말에 이제 그 대구 원정 때 2대0으로 패배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포항 홈경기 때부터 이제 보이콧 진행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포항한테 지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인천 경기인가 그랬을 건데, 인천전 때 그 희대 총국이었던 그 앰프 사태가 발발을 하죠. 앰프 사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MGB에서 보이콧을 결정한 이후에 이제 응원석에서 응원가를 따로 안 부르고 이제 뭐 김상식 나가, 허병길 꺼져, 이런 구호만 외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저런 썰은 많죠. 뭐 이게 본사에서 그 지금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인천전에 갑자기 스피커에 막 전북현대 응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녹음된 앰프를 튼 거죠. 원래 서포터즈와 이 응원석에서 나와야 할 육성 함성들이 아니라 보이콧을 결정하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니까
스피커로 응원가가 나오게 된 건가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육성은 금지됐을 때나 그렇죠. 그 했던 그 행동을 이렇게 앰프로 이렇게 튼 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미국 도청욱보다 더 센데. 이 팬들한테는 그것보다 그렇죠. 지금 더 크게 더 내가 볼 때. 다가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인천 경기가 맞을 거예요. 뭐 틀리면 뭐 반박 댓글 적어주시죠. 네. 그래서 그때 앰프 틀고 나서 그때 그 콜리더 두 분이 이제 원색적인 걸개를 즉석에 제작하고 뭐 앰프 거라 뭐 비옵시오나 즉석에서 제작을 한 겁니까? 즉석에서. 네. 그래서 그게 어찌보면 그 앰프 총국이 결과적으로는 더 휘발유를 부었다. 아하. 콜리더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서포터즈 맨 앞에서 응원을 진두지휘하는 그 응원단장 같은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네. 이 팬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좀 내준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군요. 팬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그걸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뭐 팀 내 분위기도 분위기고 심지어 안 좋은 사고도 있었거든요. 뭐 그 제주 원정 때 팬 한 분이 돌아가시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안 좋을 상황으로는 다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정말 안 좋은 일이 겹겹이 쌓이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다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시즌 시작 때부터 휘청거리던 전북. 근데 그게 팬과 구단의 소통 부재 사건이 시발점이 된 거는 앰프 사건이었고요. 결정타가 된 거죠. 원래 도화선은 뭐 올해뿐만 아니고 거의 뭐 부임 1년차, 2년차 때부터 계속 삐걱 지속적으로 쌓여왔던 것이 사실상 지금 표면으로 드러난 게 올해가 사실 많은 분들이 걸개도 내걸고 보이콧도 선언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보이콧 선언 후에 소통이 아닌 구단에서는 스피커로 대체 응원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의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뭉개뜨린 거나 다름없는. 어떻게 보면 팬 입장에서는 무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부재 이후에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퇴를 했고 지금 김두현 감독 체제로 감독 대행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나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팬들은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는지. 이게 그 4월 마지막 경기였을 거예요. 그때 그 강원전 극장골로 쳤는데 그날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듣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쿨리더 형이 그 경기 전에 구단에서 연락이 왔다. 감독님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으니까 오늘은 감독 아웃코 좀 자제하고 그냥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해서 많은 팬들이 다 놀라기도 하고 이게 진짜냐 뭐 반신반의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 시즌에도 감독님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거라는 루머가 퍼졌다가 그게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했지만 그래도 쿨리더 형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고 뭐 새로 시작한다는 희망도 있었고 했는데 그 이후에 퇴임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날 이제 퇴임 기사 나온 날 이제 모임 분들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마냥 시원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원한 감정도 컸었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어찌 보면 선수로 코치로 그다음에 15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렇게 그 전북의 영광을 함께 했던 그런 분이 좋게 작년에 FA컵 딱 우승하고 나서 그냥 박수 칠 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소중한 추억까지도 뭉개뜨려진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마냥 좋지만은 않은 시원섭섭했다. 시원섭섭했다. 김상식 감독뿐만 아닌 겁니다. 지금 김상식 감독은 나갔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분에 대한 아웃은 계속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그 허병길 대표이사. 허병길 대표이사라 함은 전북현대 구단을 이끄는 총책임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대표이사하고 단장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전북은 그 단장 체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원래 비상근 체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상근직으로 변하면서 이제 허병길 대표 부임 이후에 상근직으로 변화하면서 그 2010년대 전북현대 영광을 이룬 거는 이제 최강희 감독님도 계시지만 그 위에 이철근 단장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아무튼 전북 그 과거에 좀 안 좋은 그 일들 때문에 사임하시고 그 이후에 백승곤 단장님이 오셨었는데 이철근 최강희가 이루는 그 기조를 여전히 잘 이어가고 있었던 와중에 작년에 뭐 성적 부진이라는 그 석연찮은 이유로 사임을 하시게 된 거죠. 팬들이 원하지 않는 사임이었나요? 팬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오히려 허병길 대표의 사임을 바랬지 백승곤 단장의 사임을 바라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뭐 대표이사나 단장을 이게 뭐 사퇴를 뭐 요구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2019년 11월에 이제 허병길 대표이사 부임한 이후에 팀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뭐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수의 계약이 좋다, 뭐 공기입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우선은 제일 근본이 돼야 할 게 뭐 선수들 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기장 마케팅 있잖아요. 뭐 현수막으로 꾸민다든가 아니면 팬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적어도 기사로만 보면 이 구단의 모든 행정을 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뭐 가격 경쟁력은 있겠지만 그게 곧 퀄리티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가지고 오히려 공개 입찰이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팬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저렴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던 클럽하우스의 식단이 너무 부실해졌다. 선수들이 밥 먹는 게 그 얼마나 중요한데. 밥 중요하지. 예, 진짜. 밥심으로 아마 뛸 텐데. 그리고 오버 더 피치라고 되게 축구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 알려지는 업체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전북현대 그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 전에 울산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우선은 울산이 성공적으로 그 경기장 브랜딩 사업을 성공했고 그 뒤에 전북이 하긴 했는데 옛날에는 뭘 해도 전북이 다 제일 먼저 했고 리딩 구단이고 앞장서서 했는데 이제는 왜 우리가 남 하는 걸 이렇게 쫓아가야 하냐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구단 운영이 좀 잘못돼가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 네네. 2019년 부임 이후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뭐 부임 이후에는 이제 뭐 모라이스 감독도 그 계속 그 우승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김상식 감독 부임 1년 차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백승권 단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나 이런 균형의 추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백승권 단장님이 나가면서부터 완전히 좀 팀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팬들에게 욕 얻어먹을 각오라면서 제가 질문을 좀 던지면 좋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홈 경기에서 이제 저희가 중계권이 없어서 그냥 뭐 프레스석에서 네네. 저희 이제 동료 기자하고 2시간 넘게 이제 라이브를 경기를 좀 진행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첫 번째 이유긴 하나 또 즐거움과 네. 또 낭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닭공 축구를 통해서 이제 전북현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AFC 우승이라든가 뭐 통합 우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응원 팬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FA컵을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우승을 해서 그나마 이제 퇴진론이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있었다곤 하지만 그 K리그에서 준우승만 거둔 것도 이게 나름대로 큰 성과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팬들의 눈높이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MGB에서도 일반 팬들은 막 개인적으로 퇴진 걸고 뭐 트럭 시위하고 이럴 때도 처음에 MGB는 조용했던 게 그런 이유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좀 지켜보자. 근데 사실 부임 1년 차는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울산이 못했기 때문에 신인 감독이지만 K리그 1년차 우승을 했고 그리고 2년 차도 그래 소포머 징크스 하잖아. 2년 차 징크스가 있으니까 그랬다 치자. 사실 팬들이 성적만 놓고 지금 그 감독 퇴진을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전북이라는 팀 자체가 뭐 이기든 지든 공격을 하고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뭐 화끈한 공격력으로 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이었는데 지금은 뭐 표면적으로는 경기 이기고 또 지지 않는 축구를 한다고 해도 경기력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옛날에는 얘 축구장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오늘 얼마나 재밌는 경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 2, 3년 새 오늘은 또 얼마나 답답한 경기를 할까. 오늘은 또 축구 보러 왔다 스트레스 받겠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은 좀 나아지려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 경기력의 부재가 팬들이 봤을 때는 감독 때문이다. 라는 건가요? 예, 이게 처음에는 뭐 선수들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뭐 부상진도 지금 많고 그렇죠. 베테랑도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뭐 당장에 우리보다 선수층이 더 얇고 안 좋은 뭐 포항이나 광주 같은 팀만 보더라도 유명한 선수는 없다 해도 늘 공격적인 축구, 뛰는 축구 이런 걸 하는데 K리그에서 최정상급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팀은 전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불과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눈높이가 높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갖춰진
팀의 모습을 보면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축구는 이 감독 노름이라는 말을 그동안은 좀 약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가 올 시즌에 인정하게 된 게 그 개인적으로 태준님 네,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인데 그 노장 선수들의 힘으로 지금 전북이 왔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작년에 선수들이 너무 안 뛰는 거예요. 위치만 지키려 하고 뛰는 축구가 아니에요. 뭐 약속된 뭐 플레이, 뭐 유기적인 움직임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노장 선수들이 좀 약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와서 기량 저하가 와서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올해 뭐 세대 교체라는 이유로 그 선수를 다 내보낸 거죠. 팀에 애정이 많은 그런 선수를 내보내고 나서 감독이 원하는 젊은 선수들이 왔는데 여전히 안 뛰어요. 자리도 못 잡고 지금 감독님 나오고 지금 2경기밖에 안 됐지만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고 좀 약속된 플레이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제 정말 닭공다운 스타일로 3대0 수원 삼성을 이겼죠. 간만에 전북다운 경기 좀 해주셨죠. 그걸 보고 느낀 게 선수가 나이가 많고 기량이 떨어져서 못 뛴 게 아니다. 이거는 전술이었고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못 뛰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현 감독 대행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현 감독 대행이 뭐 잘한다 못한다는 아직 그 2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 감독님 나간 그 효과가 선수단에는 좀 정신력 무장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솔직하게 감독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전북 팬들의 옛 영광은 최강희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저도 최강희 감독님 너무 좋아했는데, 자, 그러면은 최강희 감독 말고는 전북 현대의 닭공 못 살린다, 아니면 어떤 이 팬들이 원하는 감독이 있다, 뭡니까? 이 최강희 감독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감독이더라도 특정 감독이 있는 겁니까? 지금 우선 그 질문 전에 베이스는 허병기 대표가 나가야 한다. 그전 베이스는? 대표가 나가고 축구에 대해서 조금은 알거나 지금 대표는 소위 말하는 축구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사람보다는 뭐 축구를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저도 이 팀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가 와야 어떤 감독이 오든 간에 제대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지금 뭐 한간에 뭐 외국인 감독이 온다, 뭐 최강희 감독이 온다, 여러 루머도 있고 썰도 있지만 감독님이 누가 오시든 간에 우선은 근본인 그 대표가 바뀌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강희 감독님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제일 어울리는 적임자가 아닌가. 맨날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수단의 이 기강 제도 잡고 전북에 애정이 있으시고 물론 과거에 또 영광이 퇴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있지만 진짜 뭐 제대로 된 외국인 감독이 와도 좋고 뭐 최강희 감독님이 와도 좋지만 지금은 아무튼 뭐 제대로 된 과정이 있어야 한다,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잼 구단은 어떤 입장이에요? 사실 지금 구단은 저희가 그 태준님에게 연락을 드릴 때 저희도 구단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구단인 측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는 입장만을 저희에게 보내줬거든요. 저희는 뭐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구단 측의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이게 팀 선수 아니면 구단 내 갈등을 떠나서 팬들과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풀어내는 게 프로예요. 이런 갈등이라든가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소극적 행태로 이제 접근을 하면 또 다른 오해라든가 불신의 싹이 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북현대 구단 측의 그 태도 변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화해 무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그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과거 뭐 게시물이나 이런 걸 다 한번 봤어요. 그 기억을 복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MGB 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작년에 먼저 구단에서 만나자 이게 손 내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MGB에서는 이게 뭐 퇴진이 아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개진을 하자, 개선을 하자 이런 입장으로 그런 만나겠다 했는데 지금 대표이사는 사전 질문지 들고 와라. 그러면 원하는 대답은 팀장급들이 해주겠다. 근데 이게 책임은 그 제일 높은 그 대표가 져야지. 왜 그 책임 회피를 하면서 왜 자기 직원들에게 총알바지를 쓰나? 지금 그 태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MGB 그 거의 SNS 게시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참고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에 갑자기 그
일부 팬들만 이렇게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만 일부 팬만 뽑아가지고 간담회를 하겠다. 네네네. 했었는데 그때도 뭐 후기를 보면 대표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뭐 다 뭐 박지성 디렉터가 얘기를 했다 아니면 뭐 담당 직원이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전북 현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진짜 다른 여느 구단보다 높죠. 근데 이게 이제 애정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팬들이 너무 많이 컸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언론에 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뭐 10년 넘게 이제 그런 빅 게임, 큰 경기는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취재를 좀 해봤지만, 이제 연차가 쌓이고 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소통의 그 높이도 문턱도 높아진다. 이 부분은 저도 부인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저는 정말 하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 초록 유니폼을 입고 뛰어다니면서 운동회를 즐기는 체육 활동을 즐기는 모습, 평상시에도 학원 갈 때도 입고 다니는 모습들이 이 전북 현대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러한 잡음들, 경기력 저하라든지 이 불신, 소통이 안 되는 불통, 그래도 전북 현대 사랑하시죠? 네, 많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당장 이번 주 일요일 날 인천 원정도 갑니다. 이거 원정, 멀리 원정까지 가실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 팬들 사이에서 이런 거는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되게 전북이라는 팀은 옛날에 진짜 최하위였고 누구도 오기 싫었던 팀이었는데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시설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팬들이 눈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 팬들의 눈이 높아진 그 전북다움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고 다시 또 진정한 아시아 리딩 클럽이 될 수 있도록 좀 내실을 다지는 그런 클럽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구단보다도 또 시에 바라고 싶은 게 시에? 네. 우범기 시장님 네, 이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거 썸네일로 뽑아주세요. 네네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 그 전주성 잔디가 처참합니다. 잔디 처참하고 뭐 주차장 문제도 있고, 시에서는 근데 나무나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물론 뭐 노력은 하시겠지만. 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님 그 참고하십시오. 우리 저기 팬들이 이렇게 경기장 시설까지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팬들은 차라리 뭐 장기 임대를 해주던가 구단에 현대차 어련히 알아서 잘 꾸미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도 막 있는데, 시장님 오면 야유하는 팬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전임 시장도 그렇고 현 시장도 그러고. 근데 그게 좀 어색한 게 도지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북 현대는 전주 현대가 아니니까. 현대. 아니 저기 김관영 지사도 뭐라고 좀 하세요. 김관영 지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예 잠깐만요. 저희 부영재님. 네네네. 여러분 김관영 지사 보고 있나?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 이제 공식 의견보다는 이제 팬들이 또 이런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단에 또 마지막 말하면 엊그저께인가 뭐 자료를 봤더니 뭐 프로스포츠 구단의 그 인프라 조사를 했는데 그 매점이나 이런 식음료 분야에서 전북현대가 꼴찌했더라고요. 그래요? 뭐 매점이라던가 또 경기장 갔을 때 좀 팬들이 좀 기본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좀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구단에게 바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래도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제가 항상 너무 좋아하는 나아가자 전북, 우리 서포터즈 목소리로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같이 해주시죠. 같이. 그래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나아가자 전북, 바람을 헤치고 투쟁 나가자, 너흰 절대 혼자 걷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북 현대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저희는 함께 가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멋진 플레이 보여주는 전북 현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태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중 진담에만 있는 제보 코너죠. 제보 받습니다.
네, 결혼, 부고, 행사, 모임, 각종 홍보 모두 OK입니다. 제보 방법은요,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보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핫한 정보 여러분들께 광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생활체육인들의 어울림 축제죠.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각 시군 경기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네, 71개 나라에서 14,000여 명이 참가해서 정말 멋진 스포츠 경쟁을 통해서 또 화합의 장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놀이와 예술,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그림책 세상 제2회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시작이 됩니다.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팔북예술공장 그리고 전주 시립도서관 우리 지역 서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읽어보러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어몽길 대장 한왕용 대장과 함께하는 완주 대둔산 축제 2023 완주 대둔산 축제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둔산 도립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한술 더 뜬 뉴스, 뉴스와 토크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희는 항상 즐겁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다 알아봐 주실 때까지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실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